만병의 근원 비만. 건강한 몸을 위해 다이어트는 필수다. 하지만 번번이 부딪히는 요요 현상의 벽. 과연 부작용 없이 살을 빼는 방법은 없을까? 유태우의 내 몸을 바꿔라.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이어트. 예, 여성분들이 손을 많이 드는데, 남자들도 좋은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아름다운 몸매, 뭐 S라인이다 뭐다 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만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뭐 다이어트 음료부터 시작해서 한방 다이어트네, 또 하여튼 뭐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이 많은데, 아무리 방법을 동원을 해도 나는 다이어트가 안 돼, 살이 빠지질 않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을 또 챙기면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태우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건강한 몸, 즐거운 인생, 유태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그 유태우 박사님께서도 다이어트에 대성공을 하셨다면서요? 몇 킬로 감량? 제가 몇 킬로 갔습니까? 현재? 지금 몇 킬로 정도? 한 뭐 72, 3킬로? 키가 있으시니까. 네. 키 175입니다. 175. 네. 70, 뭐 2, 3 정도는 될 것 같고요. 58이요? 68이랍니다. 68. 네, 64킬로입니다. 속을 좀 보여드릴까요? 근데 원래, 제가 네. 79킬로였습니다. 75kg를. 네, 15kg를 뺐죠. 그 중에서 10kg를 7개월 만에 뺐고요. 나머지 5kg를 앞뒤에 뺐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제가 안 해본 거로, 뭐 이전 것도 지난주에 한 강의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실천을 안 해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책에서 본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이건 실천이죠. 여러분들 몸을 바꾸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체중을 빼라는 거지, 이런저런 그게 옳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에 몸을 바꿔라. 그 중에 오늘부터는 체중을 원하는 체중으로 바꿔라. 예. 근데 다들 지금 눈빛이요, 어떻게 해서 뺐지?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체중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올바른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80년대에 졸업했습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74년, 6년부터 80년까지 의과대학을 다녔죠. 그때는 비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듣긴 들었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리고 22년 동안 비만을 치료를 못했어요, 저는. 이건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싹 바뀐 게 바로 5년 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하면 자아자찬이 되겠죠. 최고 가는 비만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 시작이 저 자신을 바꾼 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저한테 저한테 10명이 오신다고 하면은 8명이 체중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2명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제 클리닉에는요. 그 8명의 그 체중 때문에 오시는 분 중에서 7명 내지 7명 반이 체중을 빼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내지 0.5명이 체중을 찌우러 오시죠. 사실 원리는 똑같은데요. 체중을 찌우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체중은 6개월에 5kg 찌우는 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만큼 체중 찌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렵다고 그래서 못할 건 없어요. 이것도 다 선택입니다. 보통은 다 5kg 내지 6kg를 갖다 찌우게 되죠. 그럼 체중 빼는 건 어떠냐?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최고로 많이 뺀 사람 65kg.
이 사람은 남은 체중이 60kg.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반쪽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친구가 21 몇 살쯤 되는 친구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야, 너 언니 어디 갔냐? 이런데요. 네? 몸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한테 최고의 몸무게 157kg. 네. 저한테 와서 체중 감량을 한 사람의 평균 감량, 평균 20kg입니다. 예, 그냥 빼면 된다는 거죠. 서양 교과서에는요, 자기 몸무게의 10% 내지 20%를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중으로 그냥 감량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중이 뭘까요? 자, 우선 체중의 정상 체중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남녀 차별을 많이 하죠. 근데 체중만큼 남녀 차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요, 저분은 좀 풍채가 있어. 남자가. 아니면은 좀 보기가 괜찮아. 그러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비만입니다. 남자들은요. 남자가 좀 비만같이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도 비만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좀 통통해 보여. 네. 여기 계신 몇 분들, 네, 통통해 보여. 그러면 다들 정상 체중입니다. 여자들이 늘씬해 보여. 그러면 저체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남녀 차별을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상 체중은요, 남녀가 없습니다. 노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이살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중이 쪄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찌는 체중은 이전보다 몸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체중을 찌운 거지 나이가 여러분들을 체중 찌우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상 체중에는 남녀 노소가 없습니다. 그럼 뭐에서 결정되느냐? 단지 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키에 의해서만. 아까 제가 남자 175cm라 그랬죠. 근데 정상 체중이 얼마입니까? 64kg. 제가 64kg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바깥 어른들은 보통 이 정도면은 다 70대 아니세요? 그죠? 그러면 다 비만이에요. 보통 다 비만이라고 보시면 남자들은 괜찮아 보여. 그러면 다 비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남북회담 할 때 남쪽 대표하고 북쪽 대표가 딱 마주보고 있는 거 보셨죠? 어느 쪽이 나아 보입니까? 네? 당연히 남쪽 대표가 나아 보이겠죠. 몸으로 봐서는 그 반대입니다. 북쪽 대표가 훨씬 좋다는 거죠. 제가 북쪽에서 온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여성들, 네, 여기에 165cm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65cm면은 여성들은 57kg가 정상인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여성들은 외모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아니고 외모. 그래서 여성들은 57kg에서 5kg를 빼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정상 체중이라는 거죠. 52kg가 자기의 정상 체중으로 보면 돼요. 자, 자기의 키를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150cm도 있으신 것 같고, 155, 165, 170도 한두 분은 있으신가? 네. 하고, 남자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자기의 정상 체중과 현재 체중이 5kg 미만이신 분. 네, 좋습니다. 5kg에서 10kg 사이인 분. 나머지 분들은 10kg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 여성들은요, 저체중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165에서 정상 체중이 57kg, 그 다음에 저체중은 48kg, 중간을 취하면 됩니다. 여성들은 저체중과 정상 체중의 중간. 저체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체중이 되면은 몸에 해롭습니다. 저체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모델들 또는 탤런트들이 저체중입니다. 대부분 뭐 늘씬한 사람들 보면 다 저체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저체중이라 보면 돼요. 그분들은 건강을 희생해서 자기 직업을 갖는 거지 건강에 좋을 턱이 하나도 없어요. 병투성입니다. 몸 안에 들여다보면. 제일 흔한 병들이 골다공증. 굉장히 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많거든요. 저체중은 건강에 좋은 체중이 아니다. 외모와 건강을 다 살리는 체중, 그게 바로 정상 체중과 저체중 사이입니다. 자기 아까 보여드렸던 체중에서 5kg를 빼시면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이런 체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배만 쑥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CT로 찍은 거거든요. 이게 바깥에 보이는 게 피하 지방, 안에 보이는 허연 것들이 전부 다 내장 지방입니다. 제가 80년에 인턴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위암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김진국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을 따라서 제가 인턴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수술을 잘하냐면은 배를 그때 한 칼에 쫙 잘라냅니다.
그래서 착 자르면은 그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허연 게 나오죠. 내장, 곱창 이런 게 나오죠. 요새는요 배를 가르는데 배가 한 칼에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갈라야 돼요. 네? 어떻게나 두꺼운지. 그리고 배를 갈라도 속에서 나오는 게 허연 내장이 아니라 노란 지방이 한참 나옵니다. 그걸 걷어내야만 내장이 보이죠. 네? 이게 다 이 허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지 않는 배, 네, 이게 바로 이제 복부 비만인데요. 그러니까 체중은 정상이라도 내장 지방만 있어도 벌써 몸에 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눌러봐도 알고요, 두들겨봐도 압니다. 예, 뚫겨보면은 보통 이 창자에는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누르면 뚫리면 통통한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내장짐이 가득 찬 배, 쳐봐야 무슨 소리가 납니까? 퍽퍽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거나 쳐보거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CT 찍어서 알지만은, 네. 이게 남자들의 배라면은 여성들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 여성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성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이렇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의 몸은 이렇습니다. 제가 비만 5년 전에 이제 비만에 대해서 전문의가 되기 시작할 때 제가 여성들한테 정말 많이 속았어요. 이게 얼굴도 가람하고 이 팔도 그냥 날씬하고 다리도 날씬해요. 근데 재 보면은 기름이 뭐 20kg 아니면은 35% 몸에 체지방량이. 야, 이게 어디 숨었지? 그때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했더니 지금 이제 제 눈을 못 속이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름들이 다, 네? 여성들의 기름. 여기 있습니다. 배꼽 밑에서부터 무릎, 저희 허벅지 중간까지. 네? 예, 이게 한국 여성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딴 데 안 있어요. 대부분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삼각비만. 네, 또는 하체비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속았느냐? 네. 하여튼 거기에다 뭔가 많이 해요. 뭐 거들, 뭐 하여튼 그냥 딴 데 콜셋 해가지고는 딴 데 묶어 오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 벗겨놔야 알았는데 요새는 이제 보기만 해도 합니다. 제 눈은 이제 못 새기죠. 네. 아까 내장 지방을 빼건 이러한 하체 비만을 빼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체중 감량을 해보셨죠? 네. 해본 것 중에서 대부분 많이들 실패들을 하셨어요. 그 실패한 것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을 한다. 두 번째, 일시적으로 한다. 세 번째, 남이 빼준다. 그러면 틀림없이 돌아갑니다. 자, 세 가지 답니다. 잘못된 방법을 한다, 일시적으로 한다, 일시적으로 하면은 다시 돌아가야지. 뺀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방법의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운동으로 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여기 앞에 이제 젊은이들은 돼요. 35세 넘어서 운동으로 살 빼겠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온 어느 남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50대 중반에, 중견 직장에 간부셨는데, 이제 6개월 동안에 제가 10kg를 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달에 2kg씩 빼면 딱 맞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한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여직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정말 빼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묻지를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 빼겠냐는 걸. 그래서 내가 대충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잘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한 달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벌써 얼굴이 그냥 불평투성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체질은 특별한 체질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체중이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무슨 방법으로 체중을 빼려고 하셨냐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2시간씩. 그래서 어떤 운동을 했더니 이제 집에 근처에 있는 산을 갔다가 하루에 2시간이나 등반을 했다. 이게 이제 이분이 매일 한 체중 감량법입니다. 그런데 단 1kg는커녕 0.5kg가 쭉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내려왔지 당연히.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지짐이 하는 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9번째 집 말고 10번째 집에 그냥 내려오셨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 다 등산해 보셨죠? 네? 산 밑에 내려오면은 그 많은 음식점 보셨습니까? 그리고 왜 아침부터 거기서 이렇게 빈대떡을 지집니까? 네, 그 냄새를 그냥 맡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분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싶어서 하루는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운동하고 내려와 보세요. 식욕이 막 돋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보세요. 얼마나 그 맛있는 냄새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0번째 집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생각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해서 이 빈대떡인가요? 파전을 시켜가지고는 그것도 다 먹으면 안 되니까 4분의 1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시켜서 그것도 한두 잔만 마셨어요. 다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걸리 맛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두 잔에 파전 4분의 1쪽을 먹고 내려왔는데 집에 왔더니 또 사모님께서 얼마나 우리 남편 수고했다고 저녁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습니까? 어쨌든 뭐 저녁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이분이 산에 가서 소모한 칼로리 300칼로리였습니다. 300칼로리. 그런데 내려오면서 간단하게 먹은 15분 만에 먹었던 파전 4분의 1쪽과 막걸리 2잔 그것이 550칼로리였어요. 네. 그게 우리가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으로 살 빼려고요? 해보세요. 운동으로 체중을 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칼로리 소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먹는 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성들 좋아하시는 요가, 필라테스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내내 해봐야 200칼로리 소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나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시죠? 네? 아니면은 콜라에다가 그것도 어떻게 핸드백에 보면 반드시 무슨 초콜릿 아니면 에이스 크래커 이런 거 갖고 다니시죠? 그 두 쪽만 먹어보세요. 먹은 거를 몸에 운동했던 걸 바로 상쇄를 해버립니다. 근데 다시 그걸 갖다 채우는데 불과 한 3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쑥 들어가. 그게 우리의 먹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하는 거하고 먹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소모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서 첫 번째, 운동으로 살을 뺄 수가 없다. 두 번째, 일시적으로 하는 유행 다이어트 식품. 물론 효과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세요.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요요 현상이죠. 또 변비약, 자꾸 이제 이게 살 빼는 게 아니고요. 물 빼고 변 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살 뺀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물 빼고 변 빼는 건 전혀 살 빼는 게 아니에요. 살 빼는 건 여러분들 이 피하에 있는 이 피부 밑에 있는 기름을 빼야지 물 빼고 변 뺀다고 이게 체중 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반신욕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걸로 살 뺀다고요? 물 빼는 겁니다. 그리고 배변이 잘 되거든요. 결국은 물 빼고 변 뺀다는 거죠. 경락 마사지 이걸로 뺀다고요? 네. 제일 많이 되는 게 지방 흡입술입니다. 지방 흡입술. 여러분들 지방 흡입술 얼마 빼는지 아세요? 기계를 갖다 탁 넣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기름을 빼는데 5kg까지 뺍니다. 네, 실제로 5kg를 빼죠. 근데 상당히 위험성도 많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병원에 가면 별게 다 있어요. 무슨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메조테라피 다 들어보셨죠? 카복시 테라피 다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이제 거긴다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체형 관리실 같은 데 가면은 랩이라는 게 있어요. 싸준다든지 아니면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해보세요. 한 1, 2kg 차이 날까요?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3개월 또는 6개월 있다 다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을 해오셨을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서 다 실패한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다시 아주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많이 먹고 그다음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거나 약을 쓰거나 체형 관리하고 눌러줘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원래의 내가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쓰는 몸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빼주는 게 아니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합니다. 그걸 내가 옆에서 코치하게 해드릴 뿐이죠. 거기까지 가도록.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해도 사실 체중을 뺐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한방 다이어트를 했다. 피하지방 감소기 했다. 어쨌든 약을 했다. 실제로 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 이것들이 빼겠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요. 제가 특정 약을 얘기해서 먼저 한방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다 해보셨겠지만은 한의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약을 먹을 때는 이 한약을 먹을 때는 절대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게 없죠. 네.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을 받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덜 먹고 운동을 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치료법보다는 치료법에 부수돼서 내가 덜 먹고 운동을 더 한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절식, 운동 강화 효과라 그럽니다. 그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이 효과인데 마치 약이나 아니면은 또는 이런 피하지방 감소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의 단점은 뭐냐? 이것이 지나가면은 거기 때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만 내가 덜 먹고 운동을 더 했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 도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덜 먹고 더 많이 몸을 써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량을 포기합니다. 네, 포기하는 과정을 보면은 맨날 해봐야 또 실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성공했다라도 다시 요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요가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좌절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좌절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체질은 살이 빠지는 체질이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합리화라 그러죠.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남들도 뭐 다 쪘는데 뭘 그러던가 살 빼는 스트레스가 더 건강에 해롭다. 네, 그러던가 나이 살이 있는데 내 나이에 이게 적당해.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못 빼서 그래요. 그죠? 결국은 못 빼서 그렇다니까요. 빼면 될 것을 못 빼니까 자꾸 머릿속에서는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원하는 체중으로 다 빼시면 돼요.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를 아셔야겠죠? 네, 어떤 목표와 어떤 속도를 가질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예를 들면 뭘 더 먹고 뭘 덜 먹으면 빠지겠지. 이렇게 방법에는 익숙하세요. 그런데 결론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가 얼마만큼 속도로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린 대로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따라 하던 간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목표는 자기의 정상 체중까지 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5 내지 20kg 사이를 비만이다. 그럼 이런 거를 생살빼기라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1개월에 2kg 또는 3개월에 6kg, 6개월에 10kg 정도 빼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이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20kg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술살 아니면 물살입니다. 그래서 팍팍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온 분 중에서 3개월에 최고로 많이 뺀 사람이 30kg입니다. 3개월에 30kg.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도를 하면서 몸을 다 살펴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때는 한 달에 2kg 내지 3kg 정도를 뺀다. 네, 그것을 이제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몸을 바꾸려면은 반드시 몸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더 빨리 가려고 하면은 악셀레터를 팍 누르죠. 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에너지죠. 여러분들 몸을 바꾸는 게 지금 현재 몸을 갖다 바꾸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보충하느냐? 더 먹어서요?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만 더 찌죠. 그렇게 보충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휴식을 통해서만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할 동안은 10% 일을 줄이셔야 돼요. 10%.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요 스트레스가 있다. 승진이 있거나 입시가 있거나 사업 확장을 하거나 또 여행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경조 사항이 있다.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고 애가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게 많다. 그럼 못 하세요. 왜냐면 거기에 더 내 몸을 갖다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에너지를 6개월 동안만 확보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술이 중요합니다. 예. 그 서양 사람들은요, 제가 이 의과대학한테 배울 때 다 서양인들에 대한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양 결핍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살아왔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영양 결핍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비만이거나 영양 과잉이더라고요. 그게 술 마시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술만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절대 술만 먹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 먹죠. 술과 같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많이 먹는지 아세요? 네,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한테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영양 얼마나 먹는지를 갖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한두 명 정도는 하루에 10,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먹는 게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한 2,000칼로리 먹습니다.
근데 한 번에 10,000칼로리? 이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걸 잘못했구나. 근데 실제로 10,000칼로리 먹더라고요. 어떻게 10,000칼로리 먹느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차 가서 삼겹살에 소주, 그죠?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소주 한 병 정도 먹습니다.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2차 가가지고 닭날개 튀김에다가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2,000cc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부족해. 그러면 3차 가서 뭐 합니까? 네, 룸사롱 아니면은 단란주점 가서 양주 한 병에다가 또 안주를 다 지어 먹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헤어져요? 6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2시에 헤어지죠? 8시간입니다. 8시간.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게 8시간이죠. 우리들은요, 회식 문화가요, 한 번 앉으면 8시간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시간 동안 계속 먹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몸을 쓴 게 뭐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노래 몇 곡 부르고 아니면은 운 좋은 사람들은 댄스 몇 곡 쳤겠죠. 네. 그러니까 10,000칼로리를 먹게 된다는 거죠. 네. 술을 6개월 동안 마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 체중 감량에 실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10% 에너지를 갖고 계시죠? 그럼 오늘부터 6개월 동안에 유태오 다이어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를 반으로 줄이기를 하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몸을 바꾸라는 거죠. 아주 과정은 매우 쉽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현재 먹던 음식을 종류를 가르지 말고 밥만 먹어라. 밥도 반, 반찬도 반, 국도 반, 떡도 반, 과일도 반, 야채도 반. 밥만 먹어라. 그리고 운동은 안 해도 좋다가 첫 3개월 동안에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3개월, 나머지 3개월 동안엔 위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식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반식인데 반식을 하는데 3개월 후에는 그게 온식이 돼버려요. 위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먹었던 게 뭡니까? 과식이죠. 네? 과식으로 살았던 분들이 이제 온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다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체중이 6개월 만에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반식을 하려니 반식하면은 영양결핍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영양결핍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10kg의 체중이 오버인 분들, 자기 정상 체중에서 10kg보다 더 나가시는 분들의 몸에 기름을 재보면은요, 몸에 지방을 재보면 20kg 정도가 됩니다. 20kg의 기름이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쌀로 치면은 반가마, 고기로 치면 50근, 사과배 간 같은 과일로 치면은 150상자, 150개가 아니에요. 굴비 같은 생선을 쳐도 50 내지 60축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영양 결핍이 된다고요? 6개월은 물만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없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비타민이 부족해요. 보약이 부족해요. 심지어 말이죠.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하는 것들도 몸에 잔뜩 있어요. 청국장 한 포대기는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몸에 내가 이렇게 기름이 많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세요. 왜 내 몸에 이렇게 기름이 많냐고.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순 야채 먹는데 내 몸에 이렇게 기름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소를 보세요. 소가 고기 먹는 거 봤습니까? 네? 소는 야채만 먹잖아요. 그래도 왜 소에 기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먹는 게 다 기름 아니에요. 뭐를 먹던 간에 여러분들 고기를 먹던 야채를 먹던 밥을 먹던 과일을 먹던 남으면 전부 다 기름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에서. 그게 배에 차지요. 배에 차다 넘치면은 간에 찹니다. 그게 지방간이죠. 간에 차다 넘치면은 내 몸의 혈관에 찹니다. 그게 동맥경화죠.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뱃속에 있는 기름 다 먹고 간에 있는 기름 다 먹고 내 혈관에 있는 기름을 다 먹게 되지요. 그러니까 체중을 뺀다는 것은 정상 체중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내가 95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5세 100세까지 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 항의하시는 분들이 먹는 재미를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먹는 재미. 사실 먹는 재미 하면은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산 밑에 그렇게 음식점 많은 나라, 골프장 주변에 그렇게 음식점이 많은 나라, 해외여행 가면은 유적은 대충 봐도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안 챙겨주면 그렇게 난리치는 국민. TV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음식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가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나도 말이죠. 꼭 먹는 걸 갖다 매개로 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맨날 저녁에 회식하죠. 저녁 회식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점심에 오찬 모임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즘 뭐예요? 조찬 모임을 하죠. 이제는 먹는 걸로 만나는 것 좀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만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뭔지 아세요? 아침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물만 떠놓고 만나시라는 거죠. 네? 이 생각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삶의 재미로 다른 걸 바뀌셔야 돼요. 삶에 먹는 거 말고 재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먹는 거 말고 재미없습니까? 뭐 운동을 좀 하세요. 독서를 하시든지 뮤지컬을 보시든지 뭐 나가서 뭐 뭔가 활동을 하시든지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꼭 먹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느껴야 될 재미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적절한 비중은 90%가 10%를 먹는 재미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요,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다 맛있어져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미식가였어요. 네, 아주 맛있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제가 반식을 하고 15kg를 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도대체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맛없는 음식이 있나? 점심시간에 어디 골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점심을 먹으러 가는지 아세요? 돌아다녀 보다가 제일 사람이 없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일 반겨해주고 서비스도 제일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죠. 네. 무지 맛있어요. 밥만 먹어봐요. 세상에 맛없는 게 있나. 다 맛있습니다. 자, 3일이 지나면은 진짜 하늘이 노래져요. 네, 반식하고 3일 지나봐요. 별이 보입니다. 번쩍번쩍 별이 보여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원래 이만큼 먹던 사람이 반을 먹잖아요. 그럼 내 몸은 원래 먹던 대로 달라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그게 어지럼증이죠. 그것을 열흘을 싸워야 돼요. 열흘을. 네, 열흘을 싸우면은 몸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진짜 밥만 먹을 건가 하고 나를 막 테스트해요. 네, 그걸 열흘을 싸우면은 몸이 그제서 깨닫고 진짜 안 주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몸에 있는 기름을 쓰기 시작하죠. 그게 열흘 걸립니다. 아셨죠? 그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반대로 몸이 어지럽지 않았다. 그러면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식한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만 알죠. 내가 반식하고 있다는 걸.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남이 다 알아봐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좀 헬스케 보여? 너 병 걸렸냐? 아니면 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 이제 이런 지적을 받게 되죠. 네. 그런 지적을 안 받게 되면 안 하신 거라니까요. 네. 네. 근데 남자들은 잘 버텨요. 근데 여자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못 버티나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좀 이렇게 헬스케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가 와요. 야, 너 애가 네 밤에 네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길래 네 남편의 얼굴이 그 모양이냐.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더 못 견뎌 하는데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뭐가 나빠지느냐? 외모, 체력,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체력도 떨어져요. 제가 아까 좀 헬렐레 하기 시작합니다. 기능도 떨어져요. 네. 제가 아까 10kg 뺐다 그랬잖아요. 그 빼는 동안에 제가 골프를 치는데 말이죠. 골프라는 것도 기능이죠. 치는데 이게 20m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형편없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악이 되는 게 바로 6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모, 체력, 기능이 6개월 만에 다 떨어지는데 이게 6개월째 다 뺐을 때가 최악이 되는데 외모로 치면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 너 안 걸렸어. 빨리 병원에 가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은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그 얘기하려고 자기가 거울 보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용없어요. 남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끝이면은 제가 하란 말을 안 하겠죠. 그게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체중을 다 빼는 거고 3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체력도, 기능도. 그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나면은 거꾸로 10%를 상승합니다. 외모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제가 좀 이따 그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처음 3개월을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반식만 해보세요. 헬렐레 해가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실제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원래 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냥 하셔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신 3개월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의 효과를 보면은요. 운동은 안 하던 사람이 2배를 할 때보다 2배를 한다고 운동의 효과가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안 하던 사람이 했을 때가 가장 큰 효과를 본다는 거죠. 오히려 지나치게 하면은 해가 돼요. 마라톤에서 기록을 세우겠다.
꼭 지리산을 갖다 꼭대기까지 종주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몸에 해가 된다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은 내 몸을 강하게 하는 거지, 내가 운동을 갖다가 이게 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특별히 헬스클럽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삶 자체가 운동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하는 운동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두 번 빼놓고는 헬스클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수영장 빼놓고는요. 제가 하는 운동은 저는 출퇴근을 걸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집은 제가 서울 살죠. 서울에 삼성결란되고 직장은 서울대학교병원 해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이 보통 20분인데 아침에 올 때는 20분만이 너무 단철해서 아침에 낙산이라는 산을 건너옵니다. 그럼 40분. 그러니까 아침에 40분, 갈 때 20분. 저는 제 연구실이 5층에 있어요. 그리고 진료실은 지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층을 갔다가 한 7, 8번을 갔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점심은 제 본병원이 13층에 그 교수식당이 있어요. 거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는 모든 건물을 보면은 모든 계단을 다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계단 40층. 그러니까 보통 계단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따라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는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몸에 맞춰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운동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활 속의 걷기,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일 이제 운동은 그래야 여러 가지 이런 데 아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시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회식, TV 보기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중년을 넘어 있는 분들한테 운동에 대해서 꼭 권해야 될 부분이 바로 머리쓰기와 몸쓰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머리쓰기, 머리를 갖다가 머리를 하는 일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하면서 예를 들면 버스 속에서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뭐 듣습니까? 책 보거나 아니면 MP3 듣거나 이런 거 하시죠. 그게 다 머리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몸쓰기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일어나셔서 제가 하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배꼽이 느껴지시죠? 배꼽에다 힘을 줘서 자기 등뼈에다 갖다 붙이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겠죠? 배꼽에다 힘을 줘서 자기 등뼈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잘 되십니까? 잘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두 번째 운동. 엉덩이에다가 힘껏 힘을 줘서 엉덩이를 최대한도로 치켜 들어 올리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엉덩이에다 힘껏 힘을 줍니다. 자, 시작! 네. 잘 됩니까? 이번엔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자, 푸시고요. 자, 이거는 동시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꼽에다 힘을 줘서 등뼈에다 붙이고 엉덩이를 최대한도 힘을 줘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푸셨네요.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육을 갖다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 그리고 엉덩이 근육. 지금 말씀드린 이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서서 하라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앉아서 하라는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앉은 자세에서 다시 한번 실수합니다. 자기 배꼽을 등뼈에다 붙이고 엉덩이를 최대한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푸셔도 좋습니다. 하실만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머리쓰기입니다. 머리쓰기.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쓰기가 부족하세요. 그래서 몸쓰기라는 건 운동을 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쓰기 할 때 몸쓰기도 같이 하시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동할 때 하세요. 네? 아무 때나 하시라는 거죠. 강의 들을 때 하시고. 그래서 머리쓰기하고 몸쓰기는 딱 반 정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는 머리쓰기에 너무 익숙한데 밥 먹듯이 하루 종일 몸쓰기를 갖다가 하시라는 거죠. 35세가 넘으면 제가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 체중을 싣지 않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동양인들은요, 한국인들 그렇고 걸어다니는 걸 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거든요. 무릎 관절, 허리 관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수영 또는 수중 달리기, 물속에서 그냥 걷기, 자전거 타기, 진짜 자전거, 또는 트램펄린, 에어보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젓기, 상체 에어로빅, 이런 건데 이건 이제 특수한 기계가 필요하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익숙한 운동은 달리기, 조깅, 걷기, 등산, 줄넘기, 계단 오르기, 각종기 이렇게만 하시는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걸 꼭 하시라는 거죠. 수영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수영을 새로 배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으세요. 네, 수영은 그냥 물속에서 걷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속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사우나 가면 냉탕이 깊은 데 있죠. 요새는 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걸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시작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얕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으니까 거기서 익숙하시면 바로 수영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물속에서 놓으셔도 되고요. 아쿠아로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꼭 일주일에 3회 이상 하시고는 나머지 어떤 운동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자전거 타기죠. 네. 그래서 체중이 많은 분들은 특히 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전거 타는 게 좋은데 정 안 되시면은 가짜 자전거를 타세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가짜 자전거는 이 다리만 쓰죠. 그래서 사실 해보면은 무릎이 아파요. 거꾸로. 그런데 진짜 자전거는 몸을 갖다 같이 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진짜 자전거 타기는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거든요. 네, 몸의 근육을 전부 다 씁니다. 반면에 정지 자전거는 다리만 쓰죠. 네, 그 차이입니다. 네.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에어보드라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뛰기만 하시면 돼요. 뛰기만. 네. 네. 그래서 요 에어보드하고 요 트램폴린이라고 있죠. 이게 1인용이 나옵니다. 네, 1인용이. 여성들한테 제가 많이 권하는 건데요. 여성들은 영 밖에 나가서 운동을 잘 못 하시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좋아하시는 게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서 하시면 딱 좋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만 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는 산소성 운동이고 심폐지구력 운동이고 관절에 부담이 안 되는 운동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에어보드라고 이거는 이제 트램폴린이라고 그러는데 에어보드는 굉장히 뚱뚱하거나 관절염이 심하거나 나이 같은 분들한테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게 쉬워요. 그리고 반동도 좀 덜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정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에어보드로 시작하시고요. 트램폴린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트램폴린은 이제 보통 분들은 다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한 5분도 못 하세요. 처음에 아무도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면 한 5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좀 많이 뛰시면은 그러면 운동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30분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어떤 운동해도 이거보다 더 많은 운동량. 요가 1시간 한 거보다 더 많은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보세요. 굉장히 이 몸에 이 운동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3개월 지나서 운동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는 반식을 하고 3개월 후부터는 반식이 저절되기 때문에 운동을 더 첨가를 해라. 그러면 몸이 변합니다. 몸이 변하는데 첫 번째 빠지는 데가 얼굴이 빠지죠. 사실은 몸이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기름이 다 빠지는데 얼굴은 기름이 얇기 때문에 얼굴에 표시가 더 난다는 거죠. 얼굴이 빠지고 이게 다 빠져야 배가 빠집니다. 배가 다 빠지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얼굴은 다시 돌아와요. 네, 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얼굴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끝이 안 나요. 네? 한 단계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 새벽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어두워지죠. 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려면 골짜기 한 번 지나가야 되는 거나 비슷한 원리라는 거죠. 그걸 안 지나가가지고는 절대로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야 될 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아까 제가 좋아진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때 50대, 40대부터 60대 사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옵니까? 전부 다 통치마, 통드레스, 그리고 전부 다 검은 색깔의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전부 다 투피스 입고 나갑니다. 끝날 때는. 예. 그래가지고 아주 투피스도 색깔이 아주 환한 그런 색깔로 바꿔 입으시게 되죠. 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눈이 커집니다. 얼굴이 작아지죠.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얼굴 뭐 리프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성형수술 좀 해야 되겠다를 고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바꾼 다음에 칼을 대라. 예. 그래서 실제로 6개월이 지나고 체중을 정상적으로 뺀 분들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성형수술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고려하셨다면은 지금부터는 몸 먼저 바꾸시고 그때부터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만성 질환이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했었죠. 고혈압을 진단하고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의사였죠. 5년 이후부터는, 지난 5년 동안에는 지금 그거 반대로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바꿔라.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고혈압을 먹고 있는 환자 10명이 오면은요, 9명 내지 9명 반이 끊습니다. 대부분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은 거의 다 완치가 되고요. 당뇨도 반은 완치가 됩니다. 몸을 바꾸면은요. 그리고 먹고 있는 당뇨약도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척추 디스크, 체중 빼고 물에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칼은 뭐든지 몸을 바꾼 다음에 대라라는 거죠. 네.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꽤 유명하신 분이죠. 실존 인물이고 지금도 저한테 다니십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가 저하고 키가 같으셨어요. 83kg.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68세 때 오셨는데 70대 되면 죽을 거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몸무게가 70대가 돼보면 소원이다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오셨을 때 혈압약 2알, 당뇨약 4알, 콜레스테롤약 1알, 7알을 먹고 계셨고 혈압약도 140에 90, 혈당도 120, 콜레스테롤도 242였는데 이분이 15kg를 뺐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뺀다는 거죠. 지금 저한테 와서 체중 빼는 최연소 7살, 최고령 91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체질에서 안 되고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당뇨약만 2알 먹습니다.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훨씬 좋죠. 네. 여러분들 약으로 병 고친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고쳐요. 일생 약 먹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 몸 바꾸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할 선택이죠. 다른 지표들을 보여드릴까요? 내장 지방, 체중을 한 12kg 빼니까 내장 지방, 혈압, 또 이게 빠졌는데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인슐린 다 좋아집니다. 네, 최종적으로 먹는 약도 대개 한 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빼는 걸 말씀드렸고, 정상 체중인데 한 5kg 정도 감량해서 몸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나 텐텐텐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텐텐텐은 5kg 전후고 체형 관리하는 방법이고 점진적으로 하고, 텐텐텐의 3가지는 10% 더 쉬고, 10% 덜 먹고, 10% 운동을 더 하라. 이게 텐텐텐입니다. 이건 쉽죠.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몇 분들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기 할 때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 거식증하고 이 폭식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식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현재 체형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거의 치명률도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못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는 폭식을 하거나 정말 안 먹으려 그런다. 그러면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반드시 이분들은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자,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얘기 듣고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강해가지고 몸으로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해요. 예, 잘 됐고 못 됐고 그냥 하시고 6개월 동안에 몸을 바꾸시고 6개월에 몸이 잘못됐다. 그럼 저한테 항의하세요. 네? 예, 그때 생각하시라니까 생각은요. 네. 그래도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리닉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냐? 네. 체중 감량에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 도저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고도 비만자,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마 혼자 하시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장애자, 이런 분들은 혼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만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6개월 있다 여러분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살 빼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태우 박사님께서도 결국은 6개월 걸리셨나요?
15kg 감량하시는. 그러니까 10kg를 7개월에 뺐고요. 네. 나머지를 이제 전에서 뺐죠. 네. 지금은 굉장히 가볍고 좋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 자꾸 나한테 물어요. 아직도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 다시 찌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죠? 저는 지금 5년 동안 64k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행 가면은 보통 2, 3kg 찌우고 오거든요. 뭐 몸에 이제 여행 가면 찌우고 오는데 저는 지난번 여행 갔을 때 10일 미국을 갔다 왔는데 10일 동안에 오히려 1kg 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은 내 맘대로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그걸 거의 익히시면 뭐 됩니다. 삶 속에서 야식이나 뭐 간식이나 회식 같은 건 없으시나요? 아니요. 다 해요. 다 해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내가 안 먹는 것을 남이 안다. 2단계는 내가 안 먹는 것을 남이 모른다. 3단계는 내가 가면 남들도 다 안 먹는다. 이제 3단계죠.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반밖에 안 먹어요. 예, 철저하게 그 시스템이 뭐 생각과 이제 몸이 다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신건강인 되기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었는데 늦게 시청한 분들을 위해서 신건강인 되기 이것만은 명심해라. 네, 딱 한 가지 예, 말씀드린다면 남겨주시죠. 여러분들 몸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럼 몸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어떤 의사도 어떤 이 세상에 가장 좋다는 어떤 산사마냐 뭐 가장 좋다는 치료법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에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예. 자, 2주간에 걸쳐서 명강의를 해주신 유태우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외모나 미용도 좋지만 강의를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불필요한 살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운동도 붙들어 보고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운동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생각하고 하면 오래 못한다고 해요. 그 효율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취미 생활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